지금부터 제1회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웨비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마이스 분야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마침 이런 줌 이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서 이런 하이브리드형? 하이브리드 아니죠. 지금 완전 웨비나의 형태인데, 웨비나 형태로 각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좀 굴지의 제일 큰 PCO에 계시는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문 그냥 기수순으로 1기셨던 오성환 이오컴팩트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2기셨던 이지PMP 김희영 사무님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은 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인터컴의 권영돈 상무님. 7기입니다. 7기시고, 그리고 우리 유니언이 박희중 상무님 모셨습니다. 저는 31기입니다. 네. 31기도 네. 있었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냥 순서 없이 먼저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목해갖고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가 마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어떤지 업계에서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첫 질문은 기수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레이디 퍼스트로 김희영 상무님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런 데서는 레이디 퍼스트를 하시고 말이야. 영향이 사실 되게 지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대중군집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전제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사실 상반기에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업체한테 오는 압박감이나 실제로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존폐의 위기,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로 시작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삶의 방식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는데 이제 마이스 쪽은 4차 산업혁명과 일정 정도는 좀 거리를 두면서, 왜냐하면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가 마이스 산업이기 때문에 대면 위주의 미팅이 됐던 전시회가 됐던 이런 게 이제 쭉 구축이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시 직격탄을 사실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기지만 또 이 새로운 파도를 올라탄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기회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기회로 얘기하기에는 현실에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자체가 변화시키는 게 이제 막연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과거의 마이스 형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파도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더라도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 회의라든가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가 라는 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는 것들을 일정 정도로 향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트래블 코스트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해결되면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편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편익들을 향유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미팅의 형태 자체가 그 전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형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마이스 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PCO도 그 중에 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 즉 다시 말하면 마이스 생태계 자체가 좀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게 다 아시는 것처럼 기술과 마이스라는 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안에서의 주 플레이어들이 바뀔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기도 사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최근에 입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를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화상회의라든가 비대면 혹은 완전히 온라인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발주를 내는 그 발주처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행사기획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 사업의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이라는 거는 마이스의 형태라든가 마이스를 구현하는 플랫폼 방식 자체가 바뀐 건데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지는 거는 이게 기술개혁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태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큰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되게 그 김영 상무님 되게 브로드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첫 주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이스 산업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현재 업계에 미치는 뭐 직접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이야기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되게 고용이 불안하다, 뭐 휴업 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긴 하지만. 또 뭐 물론 모르죠. 오늘 사실 모신 PCO 분들은 다들 큰 PCO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PCO들하고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또 이렇게 규모가 있는 PCO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후발주자나 이런 분들을 또 같이 공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권영동 산무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신 이제 김희영 상무님께서 너무 아주 핵심적으로 꼭 짚어야 될 말씀만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붙일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좀 그 영역을 브로드한 부분에서 좀 마이크로하게 가다 보면 PCO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이스 산업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PCO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코로나19가 그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방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단은요. 일단 지금 상반기에 이제 2월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컨벤션이 올 스탑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적어도 우리 PCO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참 의문이 드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개의 PCO 같은 경우에 그나마 자본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나머지의 PCO 또는 이런 마이스 업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심각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그 폐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폐업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 경영을 하시는 경영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딸린 종사자들, 그의 가족들 이런 거를 다 따져다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끝까지 남는 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서로 싸움도 안 했는데 사실 싸움의 상대는 PCO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말 외부적인 요인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허무하게 정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금 저희 바람은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비축을 하고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좀 희망 섞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입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내년 뭐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개최할 입찰을 하는 주최자들조차도 이게 과연 내년까지 종식될 수 있을까?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그 대면 회의를 그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진짜 아주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 상무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것만 제가 첨언하고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네네. 마이스 산업의 영역 부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축소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A라는 컨벤션이 있다면 A라는 컨벤션의 A부터 G까지를 거의 다 PCO의 기획자들이 다 자기의 사업의 영역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면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상당 부분이 영역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마이스 업계 중에서 PCO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 거냐? 그럼 진화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진화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성환 대표님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그래. 네. 잘 마이크가 들려요? 한번 끼신. 예. 잘 들립니다. 그렇군요. 먼저, 몇 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 17명.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어쨌든 먼저 이렇게 회의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 상무님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완전 방송용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권 상무님도 반갑습니다. 박희중 상무님 31기시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30기 차이가 나는. 제가 사실 7가지 질문을 이렇게 어제 이제 보내주셔서 한번 봤는데, 각각 나눠서 이거를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이제 6개월 됐잖아요. 6개월인데 완전히 일상을 바꿔놓기도 했고, 특히 우리 컨벤션은 이제 국내에서만 사람이 못 모이게 해도 어려운 판에 우리나라의 비행기 자체가 없어지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호텔, 여행사는 물론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아예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협력회사들은 거의 2월부터 문을 닫고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용유지지원금 준다고 해서 직원들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고용유지하라고 해서 이제 유지지원금도 주시는데, 사실 PCO들은 계속 입찰은 요새 올라오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 어디 가서 PT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계속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 상반기 행사는 이제 하반기로 다 이렇게 넘어간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반기 6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 행사가 비대면 회의, 대면 회의 요새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베뉴에서, 호텔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컨벤션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좀 전에 그 권상무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축소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야말로 뭐 PCO만 힘든 게 아니고 관련된 모든 협력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힘들게 될 거는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전시회를 이렇게 보면은 전시회는 그 전국의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철저히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 이유는 그게 그 실제로 어제도 이제 뭐 이렇게 전시회 개최하신 분 만났는데 방역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전혀 예산 지원 당연히 안 해주죠. 그죠? 전시회, 자기 전시회이다 보니까 민간이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2주 전이죠. 지난주 말에 이렇게 보면은 그 치과 전시회, 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그대로 치과 기자재 전시회를 하는데 그 몇천 명 모이는 거에 서울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방역 수칙을 그 만들고 지켜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 민간 회사가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거기서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대체 이 업계에 있는 뭐 전시나 컨벤션이나 다 마이스 업계에 있는 같은 배 탄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 답답하죠.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뭐 조금 늘어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뭐 그런 불안감은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PCO협회 이사회 때 그 한신자 우리 이집트 대표님이 우휘에 나왔던 어떤 기사를 인용하면서 컨벤션은 그 단순한 게더링이 아니다. 네.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액티비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액티비티라는 건 생존을 위한 건데 지금 우리 모두가 뭐 얼마큼 어렵냐 이 얘기는 이제 뭐 더 얘기해봐야 뭐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고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글쎄요. 여기는 오늘 이렇게 네 군데 중에서 우리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다른 세 군데는 뭐 이렇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되게 이렇게 그 엄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어쨌든 현장에서 회의를 대면으로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을 좀 수립하고 조심조심 해서라도 무조건 컨벤션을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학교에 계신 우리 윤은주 교수님 비롯해서 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어떤 업계 입장을 좀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런 거를 좀 측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계속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이렇게 마무리처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컨벤션 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요새 뭐 언택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언택이란 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자기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은 컨벤션이 만나는 건데 만나지 않는 만남을 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오늘 줌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는 할 수 있죠. 컨퍼런스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컨벤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온라인상에서 모였다면은 뭐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빠진 그런 컨벤션 산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이렇게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 결국 PCO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협력회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줌이 어디 거예요? 이게 구글인가요? 그런 회사들, IT 회사, 기술 회사 이런 데는 이건 컨벤션 산업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건 IT 산업 분야고 다른 산업 분야잖아요. 컨벤션 산업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나게 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하자. 코로나 상황이 언제 없어질 거야. 저는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컨벤션 상황은 내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코로나와 같이 가자.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것이 올해 마지막 6개월을 지내는 그런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렵지만 지금 모든 민간 마이스 쪽만 얘기를 할게요. 전시업계도 그렇고 컨벤션 업계도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최소한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이 다 모든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박규중 상무님, 첫 번째 질문이었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유니언 입장에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준비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비슷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 권현동 사모님 말씀하셨던 우리 산업이 어떻게 진화할 거냐, PCO가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은 우리 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람을 모으고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이게 본질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신세계 백화점이 본인들의 업의 본질을 정의를 할 때 유통업이 아니라 임대업 서비스라고 본질을 다시 정의하면서 이게 또 성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PCO도 이제 그런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컴이나 오 대표님께서는 이 PCO라는 업종이 없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만드셔가지고 이 시장화되고 산업화돼 가는 계기가 됐었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한번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한 22년째 지금 있는데 매해 항상 위기였거든요.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보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가장 최대의 위기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오 대표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오히려 저희처럼 큰 데들이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슬림화되면서 더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들로 변화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본질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해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위기도 또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제가 뭐 7가지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그 질문을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렵다 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는 그 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은 지금 하반기를 코로나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 아까 권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O의 이제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박희중 사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의 본질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진짜 사업의 방향성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실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업종이 이제 뭐 우리 뉴노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뉴노멀로 완전 노멀이 바뀔 것이다. 기존에 이제 시스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였던 것들이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PCO들이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앞으로의 이제 하반기 지금 뭐 전시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시회는 어쨌든 주최자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의지를 갖고 나는 아무튼 내가 책임지고 하겠어 라고 하면은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열 수 있는 것 같고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컨벤션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PCO가 주최자가 아니다 보니까 주최자인 그 협회나 학회나 정부 사이드에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없는 이상은 계속 그냥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캔슬한다든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캔슬해주면 좋겠다. 캔슬해주면 그냥 우리도 다 깨끗하게 휴업하고 있겠는데 이거 캔슬도 안 해주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말씀 해주시는데 그 앞으로의 하반기에 그 우리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진행을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실까요? 이번에는 뭐 권상무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중앙 정부가 주최하는 그 컨벤션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취소라면 다른 것을 준비할 텐데 취소도 아니고 연기를 하는데 연기 그 자체 일정조차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오 대표님 말씀처럼 일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입찰도 참여할 수 없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한 채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약간 희망의 그 좀 약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몇몇의 9월, 10월로 연기됐던 행사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정부가 관련돼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실제로 개최되는 행사가 전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 대표님 아까 6개월까지는 참았으나 더 이상 지속되면 뭐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모이신 분들 모두 다 공이 맞닥뜨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년, 2년 후에 일을 준비해야지 6개월 내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다는 건 약간 넌센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언택트 말씀도 나오셨고 그리고 컨벤션에 원래 우리 용어의 정의도 해주셨는데 아까 적어도 정부 사이드에서 민간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는
도신주의 말고, 예를 들면 코로나 한 명 환자 발생했을 때 자기가 문책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면 회의를 철저한 방역 지도하에 벌어질 수 있도록,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택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성적으로 모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지금 세미나, 웨비나처럼 같이 화면으로 모여서는 해결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이려고 한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에서 모이려고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단시일 내에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 상태는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OECD 국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거의 다 마이너스 5%보다 더 낮은 수치로 지금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이들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뭔가 백신에 대한 희망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그것들이 집단지성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좀 내실을 다져가는 올 하반기 6개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는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솔직히. 예. 그러면 혹시 김희영 상무님께서는 네. EGPMP는 현재 이제 향후 6개월이라는 게 지금 사실 준비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를 어떻게 예측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고,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는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권상무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6개월을 기준으로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1년 후를 연기한 행사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원래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백신 개발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이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건데 많은 가설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일정 정도 소멸할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많은 가설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가설 수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반기에 종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불안함이 큰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함이 커서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지금 당장의 하반기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언트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사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이제 시각이 사실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취소를 하지 않고 개최를 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코로나라는 네. 것들을 전제한 상황에서 일테면 방역 문제가 됐던, 아니면 이제 대면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됐던, 어쨌든 전시회는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이 됐던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은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얘기를 사실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위기라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실제로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는 사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불편해요. 실제로. 지금 화상 시스템이나 네. 이런 웨비나가 저는 되게 불편하고,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친근함과 실제로 이런 교류의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어도 좀 네. 2초 뒤에 반응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감성이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 이제 되게 불편하고 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나?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가, 그리고 훨씬 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대면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미 사람들이 이런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꼭 반드시 넘어가서 비즈니스적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어도 이게 된다라는 반사적인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다, 코로나가 없어져도 사라진다기보다는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상무님이나 오 대표님이 얘기했던 대면에 대한 기본 욕구는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네. 대면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축으로 준비를 하지만 비대면에 대한 것도 여전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나는 큰 네. 흐름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지구적 위기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른 지구적 위기가 없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또 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CPNP는 그러면 지구 걱정까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박희중 상무님이 얘기했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약간 비대면 행사가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하반기는 저희가 비대면을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반기 행사를 가지고 가는 거는 비대면 부분들을 아예 연기를 하거나 하반기에 개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개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비대면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니까 뭐 당장 국제회의 컨벤션 분야에서 개최가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갖고 계신 곳은 네 군데 업체 다 아무 데도 없으신 거죠?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시점에 네네. 말씀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게 한 달 뒤에도 개최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의 결정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죠. 아까 권상무님이 오늘 이제 춘천에서 행사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갑자기 하시게 된 행사인 거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네, 발표 네.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1호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이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춘천에 있는 IT, AI 전문 회사인데요. 거기에 행사장을 마련을 하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도 참가 인원을 아주 극소화 시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웨비는 초청을 거의 안 했고 거의 내부 행사 비슷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IT 업체의 임직원들이 네. 먼 창밖에서 이렇게 행사 장면을 보게 하는 이런 이제 언택트 비슷한 하이브리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부가 제 욕심은 뭐냐면 각 부처별로 만들어라. 아니면 실국별로 만들어서 네. 좀 이러한 이제 컨벤션 관련 업계 사람들을 해외에서 유입되는 행사는 못 하겠지만 당분간. 네. 하지만 국내 행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해외 연사들도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시장에 풀어놓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행사도 급하게 만든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뭐 정책 기반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좀 그나마 그 우리 컨벤션을 운영하는 회사들한테 자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행사들, 컨벤션, 해외 참가자들이 있는 행사들은 하이브리드 회의로 전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자꾸 뜨뜨미지근하게 취소할 거냐 아니면 또 연기할 거냐 이러지 말고 아예 그냥 하이브리드로 하면 서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밀고 나가줘야 우리 업계가 고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보신주의하지 말고 정부 사이드가 갖고 있는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작게라도 좀 초청을 줄여서라도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른 분들한테도 들어보면 되게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진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 온라인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훨씬 많이 든다. 하이브리드로 행사하는 것들이. 근데 그 주최자나 이런 사이드에서는 그게 다 외국인도 안 오고 초청비도 없고 만찬도 줄고 하니까 비용이 돈이 남지 않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 인원은 줄이지만 서로 간에 간격이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공간은 더 훨씬 크게 빌려야 되고, 또 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실제 국내에 많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그렇게 또 많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 질문은 박희중 상무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 뭐 앞서 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져야만 이 상황들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은 뭐 아까 김영 상무님 뭐 내년까지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온라인 행사 말씀하셨는데, 이 온라인이 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최자들한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비로 받아놓은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든 다 써야만 수익이 보존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고, 저희도 설득을 좀 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용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절감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은 정말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서 예산들을 좀 채워나가는 부분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성환 대표님도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부분 계실까요? 그래요. 뭐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옆에서 죽은 걸 알아차리니까 누가 죽고 그런 걸 알지만, 회사가 망한 거는 사실 사람이 죽는 문제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최소 50% 이상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 지금 회사들도 아까 어떤 분, 권상무님 뭐 내년 후년 걱정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년 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우리 같은 회사도 그런데 뭐 여기 오신 회사들 뭐 수억씩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 숨 쉬는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그 회사 보유금 갖고 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 행사, 하반기 행사 수주한 거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데서는 70%까지 일단은 다운 페이먼트 줬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부채거든요. 행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회사 운영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이 질문 중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네. 필요한가요?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지금 돈도 없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그거 씌워야 주는데, 그거 고용유지 지원금 그대로 씌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업계 회사들, 지난번에 한번 PCO 이사들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봤어요. 니네 회사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지원받는 금액 지금 그 급여 부분에서 20, 30%도 안 돼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아요. 쉬어야 또 주는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홍남기 총리도 그러잖아요. 경제부 총리도 3차 추경한다니까 그 반대, 2차도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재원이 없어요. 재원도 없고 세금 더 거두려면 돈을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도 없고 지금 상당히 엄정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뭐 전제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방해만 하지 말아라. 행사 열리는 거.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이태리, 유럽 지금 관광 다 재개했죠. 그죠? 근데 이태리가 관광 다시 재개하게 될 때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명이거든요. 확진자가 300명도 아니고요. 이태리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그렇게 몇 배 되는 나라도 아니고 6천만, 7천만, 6천만인가요?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하루에 300명 죽는 시점에 관광을 다시 열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50명, 60명 그러고 죽는 것도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한데 이게 너무 경제활동이라고 내가 아까 이제 컨벤션 경제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마저 덮어놓고 한다면은 우리 어려워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 내가 나라 살림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 걱정하자면 일단은 우리 업계가 좀 힘을 모아서 하반기 행사를 하자. 전시회들도 전시회 보면은 우리 윤 교수님도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어렵게 전시 개최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민간들끼리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PCO 협회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코로나 컨벤션 매뉴얼, 그러니까 컨벤션 매뉴얼 인 코로나 해가지고 CIC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민간에서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테니까 관광연구원이나 또 학회의 어떤 의견도 좀 붙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부처 모든 데다가 좀 코로나 컨벤션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좀 둬서 컨벤션을 하되 안전하게 컨벤션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장해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PC협회도 이제 곧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지면은 우리 윤 교수님, 황희건 교수님 학계에서도 좀 전폭적으로 이 어려움을, 제가 사실 비대면이고 집에 제가 있다 보니까 집에선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내가 이렇게 사실 좀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고 약간 좀 화도 좀 나야 되는 상황인데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맞아요. 요새 PCO들 중에서 월급 100% 주면서 이렇게 우리 회사 올해 들어가지고 직원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다른 회사들도 거의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은 고통스럽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고통이 아까 내년 후년은 아니라니까. 정말 6개월 안에 행사가 상반기처럼 못 가면은 여기 그 살아남는 PCO 아무 데도 없어요, 올해. 이거는 제가 무슨 뭐 때가 겁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지난 뭐 며칠 전부터 또 칼럼도 쓰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뭐 머리에 띠두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그 한림 동문 PCO 분들부터라도 좀 구심점이 돼가지고 컨벤션 하자, 안전하게 하자, 전혀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좀 잡아가야 되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비대면회의 온라인 하이브리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어 왔고 지금까지 해오던 걸 붙이는 거니까 거기서 일단은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렇게 적용해서 어쨌든 쓰기로 한 돈, 예산 한도 내에서 쓰기로 한 돈은 좀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우리 업계끼리는 서로 그 아이디어도 좀 시연하고 이런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좀 앞으로도 윤 교수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 이제 하도 해가지고 아까 뭐 뉴노멀에서 새로운 뭐 트렌드 새로운 거 지금 평생 해오던 거에서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새로운 뉴노멀 해가지고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먹고 산다고요? 그거는 다음 세대 일이고요. 다음 생애 일입니다. 지금 생에서 지금 살아남으려면은 앞으로 올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행사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고요. 우리 PCO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터컴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 하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회사 하기로 했던 행사 하면 인터컴 직원들, EGPMP 직원들, 유니언 직원들 와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말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진짜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웨비나를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뭐 아까 잠깐 뭐 설명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워낙에 SNS가 전 세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해외에서는 뭐 엄청난 이제 우리 그래도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올 정도로 피드가 그냥 한 단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동문들은 다 이 업종에 계시고 분명히 다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그러면 손 놓고 뭐 저희 뭐 사실 학교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휴학할 수 있다고 교수님들은 또 다 그거에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냥 어떻게 뭐 되나 보다 하고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까 오성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전시 주최자협회 소통방에 지금 같이 제가 뭐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전시 주최자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단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그렇게까지 막 친목이 좋은 단체였는지 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모두가 함께 이 전시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우피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전시라는 건 단순 게더링, 모임,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비즈니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끊임없이 국회부터 시작해갖고 중앙정부에 가서 매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한 내용에 누군가가 또 거기다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시회가 계속 어쨌든 전국에서 다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회의하고는 물론 주최자의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이냐, 뭐 우리냐, 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국제회의 부분은 지금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미팅 민스 비즈니스 물론 그 전에 나왔던 구호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그걸 갖고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로 정부 사이드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트 컨벤션 해갖고서는 계속 해시태그를 갖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뭐 저희가 이 협회단체 뭐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동문분들이 워낙 이곳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뭔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 어떤 뭔가의 그런 채널은 되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뭐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행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이제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학교는 지원하는 파트이지 저희가 앞서 나가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네가 뭔데 이러면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뭐 제한되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게 한 3, 40분이면 되실 거예요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오성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내후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긴 하지만, 아까 김희영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학교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다 하고 났더니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는 이 비대면이 상당 부분 소화시켜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대학원 수업, 학부 수업 제가 다 해보고 학기 종강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의외로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뭐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뭐 직접 가는 거나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수업하는 거나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집에서 듣고 하니까 더 편안하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고 학부 학생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부 학생들이 뭐 등록금이나 이야기는 학교에 시설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어려우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냥 단순 전달, 뭐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은 이 툴이 지금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다. 심지어 저는 이번 학기 제가 엊그저께 종강한 수업 같은 경우엔 얘네들이 다 이 동영상을 비디오를 끄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져요. 제가 열심히 듣고 있구나 아니구나가 느껴진다라는 게 제가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저 학생은 열심히 똘똘히 듣고 있구나. 이게 그냥 비디오에서 보이진 않지만 아이들이 질문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그 대신 이제 물론 동영상 이 줌 수업을 하면서 교수의 품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한테 계속 케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누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누가 지금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상당히 많은 정보 전달성 회의는 하이브리드 정도로도 분명 가능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회적 동물이니까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PCO 분들이 기획하는 행사들은 이런 소셜이 상당히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왜 만나야 되는지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저기까지 가서 참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행사가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여기서 내가 뭐 최신 기술을 얻겠다. 최신 정보를 습득하겠다. 이거로 참가자를 설득하기에는 기술이 워낙에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굳이 저기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히 맞아요. 많이 해왔던 거고요. 특히 뭐 EBS 프로그램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건 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들이고 오히려 대면에서 정말 부실한 강의 내용 가지고 듣는 강의보다 훨씬 좋을 수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모든 지금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비대면 회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셜라이징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대면에서 비즈니스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비대면에서 그런 과정까지 가기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됐던 모 코리아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그 네네네네. 가상으로 전시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홍보는 많이 돼서 많이 알려졌고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다라고 해서 칭송은 받았으나 속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해서. 그리고 전시장에서 둘러보고 직접 만져보고 자기가 기기도 조작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시장에서 그냥 가상 버추얼라이징 된 전시품을 보고 과연 손쉽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을 텐데요. 다보스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지금. 저로서는. 대표적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컨벤션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석학들이 모여서 그냥 강연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사석에서 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고, 뭐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상쇄된 채 과연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그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사태가 또 올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극복하는 과정까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복하는 과정에 대면 회의는 아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비대면 회의 했을 때 아까 비용 얘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방식 있잖아요. 지금 네, 줌을 통해서 몇 네.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는 비용이 너무 싸죠. 거의 네. 안 들어가도 맞아요. 되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가 맞습니다. 요 핸드폰 갖고는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그 이제 상쇄되는 부분이 해외 연사가 직접 오지 않고 강연만 거기서 하는 거니까 강연료가 싸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강연료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거의 상관이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이제 세이브되는 비용이 있다면은 항공료와 숙박료와 뭐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체재비 정도 이런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지만 강연료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PCO 분들도 비대면은 더 싸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반박의 자료로 삼아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중 상무님 혹시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오 대표님 마음이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네. 대표님이시고, 저는 오너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 역시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시업계처럼 똘똘 뭉쳐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일단 준비를 좀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나마라도 좀 규모가 있어서 이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업계의 파일을 늘려주고 있는 이제 중소 규모의 기업들도 그러면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도 작은 회사로 시작을 해오면서 커왔었던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변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변화했을 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만 요 기간을 좀 생존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상무님, 김영 상무님 혹시? 네.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적으로 어쨌든 동의하고요. 지금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컨벤션이나 전시회 이런 게 비즈니스 활동이다라는 시각으로 사실 좀 바뀌어야지 정부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종교 집회든 아니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일단 바꿔야 되는 노력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노력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못 들어온 상황이면 국내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외국은 화상으로 온다거나 이런 방식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각 자체를 좀 그렇게 바꿔서 이거는 어쨌든 비즈니스도 살고 경제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도 살고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대면 방식의 컨벤션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 권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소망하는 정말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자체가 우리가 의도해서 사실 만든 상황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고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시대가 바뀌는 흐름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학교에서도 교수님도 좀 사실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멀게 느낄 수도 있는데 컨벤션의 개념 자체를 재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결국은 그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하는 게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을 기술 사업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는 단순하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온라인 그 비대면 회의나 이런 온라인 박람회는 컨벤션이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컨벤션을 한 유형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기술 사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행사기획업에서 이거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본질이 좀 달라지면서 우리 일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도 사실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사실 진짜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모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김영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 산업 부분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산업조차도 컨벤션 산업 영역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비대면 회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생각이 무슨 격차냐 하면요. 이미 솔루션을 개발한 대기업 그들과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후발주자들하고의 격차인데요. 이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그렇지 않고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도 뭔가 해야 돼 라고 해서 뛰어든 회사와는 격차를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고요. 다만 그런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또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PCO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
획기적인 발명을 해가지고 그 지금 줌이나 아니면 웨비나나 뭐 시스코 저기 또 뭐 있죠?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이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뭔가를 개발해낸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도,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이윤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콘텐츠, 그리고 뭔가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성환 대표님 혹시 김상무님 말씀 있으세요? 조금 보완해드리면 제가 아까 의견을 사실은 이제 기술 얘기를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그거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이나 박람회 형태가 온라인이란 매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방식이지 그 본질은 우리가 박람회의 본질이라든가 컨벤션의 본질, 화상회의가 컨벤션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 본질을 버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마이스 안에서 회의기획가들이 PCO들이 주도해가는 사업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PCO가 그걸 따라가는 방식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위기일 수 있다.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PCO 관점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의 PCO 산업 그러니까 이 국제회의 산업 자체를 끌고 가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이슈도 좀 있다. 안 그러면은 권상우님 말처럼 진짜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술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심 플레이어가 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사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네, 동감합니다. 네. 오성환 대표님 혹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요. 여러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컨벤션을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체의 활동, 이걸 컨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시키는 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이되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것도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이용하고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윤 교수님이 올해 학교 수업 얘기하시면서 동영상으로 하니까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가령 조리학과 학생들한테 동영상으로 책 보면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만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언택이라고 컨택하지 않는 컨벤션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이를테면 여기 다 19금 일 테니까 부부관계 없는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권상무님 예를 들어서 어너러리움 같은 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하지만 비행기 값이 줄어들고 세이브되고 호텔비 세이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면 항공료 지불하는 항공업계도 우리하고 같은 업계라고 생각해야 되고, 호텔도 우리하고 같은 업계라고 생각해야 되고, 밥 챙겨주는 케이터링 회사도 우리하고 같은 업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요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처음에 제가 컨벤션 할 때 컨벤션 독립운동 해가지고 왜 컨벤션이 관광산업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컨벤션은 관광산업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것이 배제된 컨벤션은 컨벤션 아니다라고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고, 다시 한번 컨벤션을 좀 정의를 하자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라는 말 앞에 사람들이 함께 안전하게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일체의 액티비티가 컨벤션이다라고 재정의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임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아까 이제 전시업계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그 피쇼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컨벤션 매뉴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우리 한림대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도 한림대하고 2년 때문에 컨벤션 쪽 들어왔고 지금 여기에 뭐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컨벤션 업계 주류들이 전부 다 한림대 출신이고 하니까 한림대가 그런 거를 좀 주도한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도 지금 메리엇에서 뭐 협회로 PC 협회로 연락이 와서 좀 뭐 간담회 비슷한 걸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항공사도 어렵고 여행사도 어렵고 우리 협력회사들은 사실 어렵다는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망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포럼에 어떤 안전하게 포럼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렇게 본보기가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오프라인하고 병행한 그런 모임을 우리 한림대 동문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PCO지만 뭐 2차, 3차 이렇게 네, 나눠서 네. 나눠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좀 더 안전하게 여기서 항상 비니까 거기서 좀 한 2m 간격 떨어뜨려서 안전하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여서 이거 네. 컨벤션 하자는 좀 언론에다가 좀 이렇게 좀 부각도 좀 시키고 이런 걸 좀 한림대가 한번 이렇게 하신다. 저를 포함해서 이어 컨벡스를 포함해서 EGMP 또 인터컴 유니온 이런 데서 아마 뭐 스폰서도 할 것이고 뭐 실제로 도와주시기도 할 거니까 좀 그런 자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황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오셨어요? 황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 그 마이크 꺼져 있으십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또 다들 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히 넘쳐 흘려서 다 같이 공감합니다. 제가 그냥 제 의견 포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5분 정도만. 실은 제가 학교에 있지만은 제가 강원 컨벤션 뷰로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원래 당초 뭐 1,500명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아마 한다면 500명 정도 오프라인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이렇게 해외 연사한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500이든 300명이든 오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테드가 잘한다. 이유가 뭐냐? 돈을 참가비 내 테드 못 갑니다. 왜냐? 내가 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사에 오는 사람은 갈 이유를 적어내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인게이지먼트를 확실하게 하게 하자. 그리고 그 정성까지 온 사람한테 대해서 감동을 주자. 그리고 그 행사 내용을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 정말 좋은 내용을 전국에 퍼뜨려 보자. 지금 현재 그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 행사들 하는 얘기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전파력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쭉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럼 우리 마이스 PCO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 프로세스가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감동 주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다 얘기했다시피 단순 지식 전달이 이제는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연사를 추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오프라인 참가자랄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들어오는 우리 오디언스가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뭘 줄 것인가. 이런 좀 우리 전체 어떤 프로세스에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는 보완적이고 어떤 서비스 대체제라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는 뭐고 보완제는 뭐고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된다면 또 우리 보완이 된다면 우리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쭉 들으면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은택이 아니고 디지털 시대 지금 이건 대세인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아무리 오프라인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PCO든 마이스든 전시회 역할은 과연 뭔가? 그래서 물론 그 고유 가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어떤 계약 체결, 뭐 신뢰를 쌓거나 어떤 진정한 네트워크 많이 있겠죠.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데이터란 걸 좀 생각해요. 데이터란 걸 생각 한번 해보자. 그렇죠? 우리 수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너무 흘러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자부 회의할 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뉴딜 사업 하는데 디지털 뉴딜을 하자. 거기에 우리 마이스를 꼭 좀 넣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한번 우리 수많은 전시회 수많은 몇만 명이 옵니다. 또 우리 컨벤션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녀가고 관심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상품 관련 산업 정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고객 정보가 있는 거라. 고객도 단순 고객이 아니고 고객의 비헤이비어에 관련 정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조금 그래도 내년 내후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 여러분 다 얘기하신 업의 정의라는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더 곱씹어 봐야 되겠다. 좀 더 우리가 한번 뭐랄까요 언번들링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시 모으든지 풀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이카노미, 디지털 컨벤션이라는 컨셉에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또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제가 또 뭐 여러 가지로 고민도 오늘 뭐 줌도 많이 하셨는데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뭐 지금 열심히 이제 다른 사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요 지금 계속 진행되면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 컨벤션 광화 컨벤션 무조건 행사를 합니다. 제가 책임져 한다고 그랬어요. 하고 온 사람 무조건 감동을 줘라. 행수보다 훨씬 잘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말 내가 잘 갔다. 그럼 내년에 2명, 3명 오겠죠. 그러면 충성고객 이번에 모으는 기회로 잡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막 퍼뜨려보자. 뭘 이용해서 하이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혹시 여기 지금 제가 다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참가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를 끄고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채팅창에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질문을 원래 받을 계획은 아니었었어 갖고 질문 하실 분 마이크 끄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따로 받지는 않고 오늘 이렇게 네 분 그 동문분들께서 나와주셔갖고 또 황 교수님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한데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업의 본질을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맞춰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에 오성환 대표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진짜 뭔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서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시회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저희가 그런 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귀한 저녁 시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